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경제 관련 우울한 소식들이 있어서 저녁입니다마는 올립니다. 엊그제 제가 미국의 PPI 소식을 전했었죠. 12달 만에 최고 높은 3.3%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 2.3에서 2.4보다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었다. PPI는 몇 달 후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전부 뭐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필연적인 결과다. 한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했는데 한국 주식 증시도 며칠째 좋지 않습니다.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동 지표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태세 전환의 낌새가 보인다. 원래 올해 2번 인하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2번 더 인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인하가 아니라 심지어 빅컷까지 예측된다고 했었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정도 전입니다. 빅컷은 0.25가 아니라 0.50%까지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게 심상치 않다.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좋지 않다. 이것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태세 전환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게 숨죽이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21일부터 23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열리는 잭슨 홀 미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미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 휴양지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미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유명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참여한 주요 중앙은행 총재 발언이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잭슨 홀 미팅에 미국 전 세계 금융 황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참석해서 22일 오전 10시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설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용 쇼크, 그 다음 PPI 물가 충격을 파월 의장은 어떻게 평가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자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7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그리고 5월, 6월 합산 조정폭만 해도 25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PPI가 3.3% 1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6%가 9월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굉장히 여유만만했죠. 엊그제 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철강과 반도체 칩에 관한 관세를 설정할 것.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올릴 것, 뭐 그랬었죠. 그리고 차기 중앙은행 의장, 총재 뭐 하마평도 있고 자를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설레발을 쳤습니다마는 아마 쉽게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글쎄요 제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 세계 금융이 혼란스럽게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요. 이제 FOMC가 그 이후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FOMC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전면 수정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최소한 인상은 아니더라도 동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상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제조 원가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도매물가, 소매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관세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 국민 1인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뿌린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로 귀결돼서 트럼프가 패할 것인가? 파월이 트럼프가 아무리 물러나라고 협박해도 버티면서 미국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고용, 이 두 가지 목표, 모든 중앙은행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진즉 말씀드렸는데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대략적으로 2% 내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고용. 그것은 비현실적이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실업률을 한 4, 5% 정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앙은행의 목표입니다. 파월은 그것을 위해서 절대 권력자, 전 세계 넘버 원, 스트롱맨, 트럼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건강한 미국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파월이 결국은 이길 것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간단합니다. 금리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미국 금리가 중요하겠죠. 뭐 우리나라 금리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겠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위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죠. 즉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이라든지 테크주, 기술주를 매수하게 되죠.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또는 동결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죠. 즉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그래서 달러나 금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코인이나 테크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만약 잭슨 홀 미팅에서 22일 날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금리 동결은 거의 평상시의 금리 인상과 같은 선언이거든요. 말씀드린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입니다. 시중에 돈이 빨려가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니까 국내 투기자본, 투자자본,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조금 싸합니다.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